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데나파바 암센터의 아담 바스 박사님의 암을 타깃하기 위해 DNA 암호를 풀다 유전 파일링으로 식도암 치료법 가이드에 대해서 강의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10월 19일에 데나파바에서 있었던 데비의 꿈 재단 심포지움의 내용입니다. 먼저 암요법의 파라다임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시도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화학요법을 섞어 쓰거나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암의 원인을 잘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원인을 공격을 하는 거고, 혹은 그 암의 약점을 공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전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전체를 봄으로써 암의 내부를 보는 셈입니다. 유전체는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말하고 있는데요. A, C, G, T라고 하는 네 가지 종류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서로 다르게 쓰여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유전자 그리고 단백질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세포 내에서 하게 되는 셈입니다. 암은 세포 조절이 안 되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 그런 유전적 돌연변이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소매틱 그리고 점라인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종류의 유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소매틱 유전자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매틱이란 말은 물려받지 않은 대신 얻은 그런 유전자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돌연변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정상 세포의 유전자와 다른가를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암에 있어서의 유전자 변이는 소매틱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점라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려받은 유전자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흔히 알려져 있는 브라카1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소화기 암은 물려받은 그런 암 신드롬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NA에 소매틱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돌연변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전자는 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A, T, C, G입니다. 그 글자가 원래 정상적인 것과 틀려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KRAS, BRAF의 돌연변이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증폭이나 또 유전자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유전자 카피의 변화입니다. 한 유전자의 작은 지역에서 카피가 더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유전자 전체에서 카피가 더해지는 것 같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얼비투 증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얼비투 증폭이 되면 차차 트라추추맙이라고 하는 약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소매틱 변화의 종류에는 전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유전자가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유전체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백혈병에 있어서의 BCR, ABL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유전체 안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에 EML4 그리고 ALK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유전자 프로파일링이 암 요법을 점점 더 많이 가이드하게 될까요? 이것은 암이 돌연변이로 활성되는 유전자에 굉장히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가스 페달처럼 말이죠. 활성되는 유전자를 잘 막는 약이 병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환자는 또 다른 활성되는 유전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암을 가진 다른 환자는 다른 약이 필요할 수도 있죠. 큰 아이디어로서는 각 환자의 유전자 프로파일링이 각 암의 드라이버, 즉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게 되고 또 유전자 프로파일링에 또 각 암의 가장 최적인 약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의 큰 아이디어입니다. 유전자 프로파일링이 암요법을 가이드하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타겟할 특별한 암 드라이버 원인을 찾는 것 외에도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돌연변이 패턴이 암의 약점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세이틀라이트 불안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MSI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면역요법의 좋은 후보인 암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액 안에 있는 암 유전자, 세포 없는 유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전자를 찾아서 수술 후에 재발 위험이 높은 그런 환자가 누구인지 예측하기도 합니다. 타겟 요법은 유전자 요법하고 다릅니다. 타겟 요법은 말하자면 유전자는 이제 단백질의 요리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케이라스 유전자는 케이라스 단백질의 요리책이죠.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변이가 된 유전자는 비정상적인 그런 단백질을 만들게 되죠. 약은 거의 언제나 그런데 약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겟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백질을 타겟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유전자를 봄으로써 유전자가 단백질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전자를 보는 그런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한 셀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것처럼 홀 지놈 시퀀싱이라고 해서 모든 유전자를 다 시퀀싱을 읽을 수 있는 것이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비쌌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1000불 보다 미만의 가격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즈에도 이렇게 캔서, 암에 대한 얘기가 주제가 되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유전자 작업은 식도암의 특징을 더 잘 알고 또 세부적으로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면 식도암 스쿼머스 칼시노마는 식도암 아데노칼시노마는 굉장히 유전적으로 다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식도암 아데노칼시노마는 불안정 위 아데노칼시노마와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식도암을 그 유전적인 특징에 의해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소그룹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EBV, MSI 특징을 가진 환자가 면역 체크 포인트 억제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요법을 돕기 위해 암의 유전자 특징을 시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테스트할지, 1차 암을 테스트할지, 전이된 암을 테스트할지, 혈액 샘플을 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언제 테스트할지가 또 중요합니다. 진단 시에 혹은 병이 진행하고 있을 때 할지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데요. 하나의 유전자를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는 유전자 패널을 볼 것인지 전체 유전체, 전체 엑솜 시퀀싱을 할 것인지 등이 고려 대상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암 조직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에서 나온 조직, 그리고 생검에서 나온 조직을 파라핀에 보관한 것을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유전자 DNA가 나올 수 있습니다. 1차 암이나 전이암에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이 테스트는 검사를 하는 그 샘플에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곳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혈액으로 하는 액상 샘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암 유전자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암 조직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DNA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각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세포 없는 유전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 보자면 혈액은 비교적 얻기가 쉽습니다. 한 번에 생검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부차적으로 더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어떻게 변하는지 암을 따라갈 수도 있고, 치료 후에 암이 어떻게 진화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재발 위험도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조직에 있는 암 유전자 모두가 피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특이한 돌연변이를 찾는 그 민감도가 환자마다 다르고 또 암 조직에서보다 확실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답에 따라서 무엇을 할지 달라지는 경우에 테스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은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치료 후 반응으로 진화를 금방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진단받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임상시험에서 새로운 암 생검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은 암이 직전 요법을 받기 전이랑 같은지, 달라졌는지, 진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언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데나파버 연구 프로그램의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식도암의 유전체가 다양하다고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요법을 위해서 발견한 타겟이 암의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타겟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전이 생검은 1차 생검보다 더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요. 세포 없는 유전자가 요법을 가이드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 전이 환자가 요법 시에 진행되는지 연구 중인데요. 전이 생검을 계속해서 유전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피유전자를 연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는 연구 목적으로만 쓰여지고 있고요.
더 많은 암으로 암 모델을 만들고 또 암 요법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어떻게 보통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옵션의 범위를 보면 하나의 유전자를 테스트하는 경우, 예를 들면 허셉틴 사용 가이드를 위해서 헐트, 얼비트, 피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널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가지의 유전자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보는 것은 돌연변이, 증폭, 전위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전 프로파일링은 보통 연구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헐트, 얼비트, 피쉬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헐트의 발현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데나파버에서는 이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유전학을 실험실에서부터 이제 환자 케어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하키 플레이어는, 하키 선수는 퍽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인데, 굉장히 더 좋은 위대한 하키 플레이어는 퍽이 어디로 갈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암은 어려운 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타겟 요법에도 제한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제한점이 있듯이 타겟 요법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 가이드 요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잘 타겟된 그런 요법이라도 잠시만은 혜택이 있을 뿐인데요. 암이 저항을 발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법이 치료가 있은 후 금방 일어나기도 합니다. 암이 어떻게 저항을 발달시키는지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실험실에서 먼저 알아내고 임상으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환자를 위한 올바른 약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암이 빠져나가는 길을 알면 우리가 쓰는 요법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겠죠.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전자 요법과 타겟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암 유전자 요법과 타겟 요법인데요. 돌연변이 유전자가 대부분의 경우에 암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각 암을 타겟할 그런 후보를 말해줄 수도 있죠. 유전자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 진단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법을 가이드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파일링을 도입해서 임상에서 쓰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험실에서의 암 유전자를 공격하고 저항석이 못 되게 하는 그런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질문과 대답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